차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차익동 연구해설 오피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모두를 약간 기대치 못했던 트레이드 소식이 있었는데 강윤구 선수를, 자완투수 강윤구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게, 일단은 올 시즌을 육성하는 시즌이 아니고 성적을 내는 시즌으로 가겠다는 걸 약간 출사표를 던진 영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반대급부로 그 내년도 2차 4라운드 지명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미래를 주고 현재를 가져온 트레이드였어요. 지금까지는 송민구 단장 부임 이후로 계속해서 현재를 주고 미래를 사는 그런 트레이드만 단행을 했는데, 처음으로 현재를 샀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이제 5강에 분명히 도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트레이드고, 이 트레이드가 이제 일어난 배경은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팀이 6월, 7월에 좋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타 팀의 그 음주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NC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전력이 약화가 되면서 이 팀들이 사실상 5강을 좀 포기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무브가. 그래서 이 두 팀이 지금 빠졌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이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NC에서 강민호 선수가 넘어왔고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팀이지만 이제 LG하고 키움도 각자 이제 주축 선수를 내주는 좀 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는데, LG에서는 투수 정찬원 선수가 가고, 그 다음에 키움에서는 이루수 성원청 선수가 가면서 이제 각 팀에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LG는 지금 굉장히 그 우승을 좀 노리고 있는 시즌이고, 근데 유일한 지금 구멍이 이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전감 이루수이자 또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고 MVP까지 수상했던 성원청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정말 반년짜리 우승 렌탈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청 선수가 올 시즌 그 다음 FA거든요. 그래서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가장 가까이 있는 2017년에 기아의 김세현 선수 같은 사례가 있는데, 김세현 선수도 그 다음에가 FA였는데 이제 반년 동안 정말 우승을 위해서 기아가 이제 마무리 영입을 했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아는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히어로즈는 그때 이승호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잘 이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인데, 그 히어로즈도 이제 5강에서 조금 올해는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 그 다음에 김주욱 선수가 여러 가지 좀 논란 끝에 대표팀에 갔는데 일단 평가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1차 청백전이 우리가 서머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일에 1차 청백전이 진행이 됐고, 이 결과로 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그 서준호 선수가 다시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해서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윤성민 선수가 등판을 해서 좀 실점은 했지만은 굉장히 구속 면에서 역시 155, 그 다음에 평균 152를 찍으면서 공의 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일에 4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주고 NC 투수 강윤구를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 이 트레이드는 일단 우리 팀의 자완 투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엔트리에 있는 자완 투수가 김진욱, 박재민, 송재영 이 선수들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 모두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윤구 선수가 올해 31살인데 이 중간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의 어린 선수들, 그 다음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적당한 그 중간 선수들, 그 다음에 30대 중후반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팀엔 지금 어린 선수들밖에 없으니까 강용호 선수가 와가지고 좀 선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또 이 선수들이 군대 갔다 올 때 동안에 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강용호 선수는 2009년에 히어로즈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는데 2017년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NC에 입단을 했고, 이제 우리 팀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는 17홀드를 기록을 했고 2019년에는 15홀드를 기록하면서 필승조로 뛰었지만은 최근 2년 동안은 총 31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군에 한 경기 대체 등판을 해가지고 대체 선발 등판해가지고 2이닝 1피안타 4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트레이드 되고 연락이 닿았을 때 인터뷰를 한 거는 NC에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팬들에게 죄송하다. 롯데에서는 비중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팀이 정말 필요로 하는 투수가 되겠다고 말을 했고, 이제는 롯데에 영원히 바쳐야 한다.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픈 것도 없고 연차도 이제 많이 됐다. 1군에서 꾸준히 던지면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고, 그동안 훈련도 꾸준히 해왔다. 보직 욕심 없이 어떤 보직이든 열심히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윤 선수 사실 롯데 상대로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안 좋았어가지고 통산 평균 자책이 6.441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롯데에 오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 이 트레이드는 사실은 그 강윤구 선수의 기량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일단 팀에 자리가 없는 부분과 조금 그 NC 구단과의 조금 그 마찰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연봉 협상 때마다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조금 불편한 관계였는데 롯데에 오면서 또 그런 심적인 부담도 아마 덜어놓고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3년 프로 생활 동안 통산 352경기 등판을 했고 31승 28패 45홀드 2세이브 평균 자책 5.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퓨처스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보였거든요. 11경기에서 1승 2패 2.50의 평균 자책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롯데 관계자는 이번 트레이드는 자원 불펜 투수 보강이라면서 강윤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고 NC와 이야기를 해왔다. 강윤구의 2군 등판을 꾸준히 관찰했고 괜찮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강윤구는 볼 스피드 괜찮고 트랙면 회전수 등 데이터도 좋았다면서 30대지만 기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 2군에서 보여주었던 기량을 1군에서만 발휘할 수 있다면 세븐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 KT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3라운드 지명권을 한 장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라운드 지명권이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전체 24순위, 28순위 지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23일에 이제 서튼 감독, 이용우 코치, 성민구 단장이 본 앞에서 바로 뷰펜 피칭을 했는데 31개 정도를 공에 던졌고요. 처음 왔지만 소통이 잘 된 것 같다고 바로 말을 하면서 앞선 팀에서 좀 그런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를 내심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고, 그 다음에 트랙맨과 랩소도 모두 NC에서도 모두 측정을 했지만 새롭다고 느끼고 있고 팀에 합류하고 많이 배웠고 방향성도 다시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최근 2시즌 동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오면서 심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고 동기부여도 된다.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현재 아픈 것도 없다. 또 몸 관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고 유리몸은 아니라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팀에 롯데에도 좀 인연 있는 선수들이 일단은 구승민 선수가 상무에서 군 생활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장충고 선배인 오윤택 투수 선수 그리고 김동환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충고 교가 부르면서 서로 좀 케미를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사실 지금 출근길이 가까운데 매번 길을 헤매서 20-30분 정도 걸린다면서 출근길부터 적응해야 한다고 웃으면서 말을 했고, 일단은 굉장히 트레이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기는 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 이것이 제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저에게 기회를 준 고마운 팀이고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관리도 잘해가지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강렬한 눈빛으로 각오를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후반기 또 앞으로 또 강윤구 선수 좌완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기대를 하고 또 후배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는 또 멋진 선배의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웅 선수가 대표팀에 가가지고 또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전에서 등판을 할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면은 아마 이제 그걸 알게 될 텐데 일단은 그 대표팀의 평가전에서는 굉장히 삼진도 많이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정식 경기는 아니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처음 경기를 치렀는데 정식 프로 무대에서보다 더 긴장이 됐다. 오히려 긴장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공이 나왔고 양의지 선배만 믿고 가운데만 보고 던졌다면서 국가대표 데뷔전을 이제 자평을 했고 최고 147kg가 찍혔고 평균 146kg가 나온 자신의 공을 믿은 것인데 1이닝이라서 표본은 많지 않지만은 커브와 슬라이더 한 개씩 그리고 팀의 선배 이대호 선수의 조언대로 오직 속구만 던졌는데 워낙 그 빠른 볼이 좋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선배들도 다 빠른 공만 던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의지 선수 역시 장점을 살리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김경문 감독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먼저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가운데만 보고 던지면 아무도 못 친다고 해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스스로도 있고 주위에서도 굉장히 빠른 공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에 가면은 당연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에 가게 되면은 오늘보다 더 긴장되고 설렐 것이다. 더 좋은 구속과 공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서 굉장히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김지웅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나 주눅들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올림픽에서도 이런 멋진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 올림픽에 간 것이 전혀 논란이 없어지고 정말 잘 뽑았다.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활약을 열심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썸머 캠프를 보내고 있는 우리 팀은 그 27일에 이제 자체 청백전을 처음으로 치러왔었는데 이때는 좀 재미있게 청백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상황도 만들고, 그래서 일단 1군, 2군이 같이 이 캠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명 타자 여러 명 두는 식으로 10명이 이제 10번 타자까지 구성이 되기도 하고, 투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연습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그 서준호 선수가 3이닝 2타자지 무실점으로 선발로서 좋은 활약을 했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서준호 선수는 불펜보다 선발이 낫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선발로 보내고 있는데, 서준호 선수는 스태미너가 장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옆구리 선발이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선 선수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옆구리지만은 선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말하지만 같은 값이면 무조건 선발입니다. 네, 선발이 훨씬 더 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끌어갈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가지면서도 스태미너를 가진 선수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면 선발로 가는 게 저 무조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준 선수 선발로서 계속해서 좀 하는 모습 저는 대단히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마운드에서도 박진영 선수가 좀 기복이 많았는데 팔의 피로를 완벽히 씻은 투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진 2개를 섞은 이제 투구로 굉장히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최근 144km를 기록한 직구와 슬라이더, 포크볼을 배합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특별 해설을 맡았던 정훈 선수가 진영이가 확실히 돌아왔네요. 아프지 않아서 그런지 공이 힘이 있다고 봤다고 하고, 그리고 윤성빈 선수가 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구속은 일단 최고 155, 평균 152의 압도적인 직구를 던지면서 제기가능성을 키웠고, 또 나원탁 선수가 투수로 한번 등판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145의 직구를 또 던지면서 또 제2의 이 그 나타니, 한국형 오타니가 또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리 서튼 감독은 보고 나서 좋은 장면이 많았던 흥미로운 경기였다면서 박재민, 홍민기, 나원탁 등 어린 투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만족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해설로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정훈 선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해설을 거절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남았다면서, 해설을 해보니 야구보다 어렵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계속 멀등멀등 있게 되고 모르겠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면서 아주 인상적인 멘트를 남기면서 해설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자체 책무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쭉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다음 주에 아마 올림픽 소식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소식을 또 재밌게 전달드리면서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해설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가대표 경기 소식으로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